안녕하세요, 육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력, 인지도, 심지어 커리어도 정말 다 월클인데 단 한 번도 월드베스트 11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 특집입니다. 월배 선정 방식에 맞게 4-3-3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골키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체으와 케일러 나바스 중에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체으를 골랐습니다. 체우도 2012년에 충분히 선정될 수 있었지만 유로 2008부터 유로 2012까지 메이저 국제대회 싹쓸이에 일조한 카시아스에게 밀려서 선정되지 못했었죠. 체우도 2012년에는 첼시의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도 말이죠. 자, 이제 수비진입니다. 일단 오른쪽 풀백은 다니 카르바를 뽑겠습니다. 카르바알도 진짜 레알 오른쪽의 핵심이었죠. 물론 지금도 핵심이고요.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 알베스에게 항상 밀려서 2016년, 2018년에는 선정되지 못했죠. 물론 알베스도 충분히 잘하긴 했고 잘하는 선수이지만 뭔가 월드베스트 11이 인기 투표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선수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르발이 상만 아니었다면 수상했지 않을까요? 왼쪽 풀백은 오른쪽과는 반대로 고민하다가 진짜 머리 터질 뻔했습니다. 후보가 다비드 알라바, 조르디 알바, 로버트슨이니까 하지만 저는 알라바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알라바는 2013년 월드베스트에 뽑혔어야 하지 않나 해서입니다. 2013년은 말 그대로 미네네 해였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하고 말 그대로 한 해를 씹어먹었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주로 출전했던 람이 왼쪽으로 뽑혀서 뽑히지 못한 감이 있죠. 차라리 오른쪽에 알베스 대신 람, 왼쪽에 알라바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 수비수 2명은 동시에 받겠습니다. 바로 고딘과 페페입니다. 일단 고딘부터 얘기를 하죠. 이 자리에 솔직히 보아탱이 들어가도 되는데 뭔가 보아탱이 혼자 수비를 이끌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고딘으로 정했습니다. 고딘은 논란의 14년도 월배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레알과 바르샤가 거의 독점하던 리그 우승을 빼앗아 왔고 챔스에서는 아쉬운 준우승, 월드컵에서는 16강이 그쳤지만 상대가 당시 극강인 폼인 하메스가 이끄는 콜롬비아였습니다. 일단 고딘은 몸을 가리지 않는 수비, 리더십 다 갖춘 선수였죠.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성공하는데 그 아틀레티코식 진짜 그 늪축구, 수비 축구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당시 월배에 뽑힌 게 다비드 루이스였으니 말이죠. 페페도 진짜 운이 없습니다. 16년도에는 충분히 뽑힐만 했는데 레알의 11번째 챔스 우승 라운드시만 달성과 유로 2016도 우승했고 심지어 유로 2016 베스트 11에도 들었는데 또 모스 또 케에게 밀립니다. 라모스야 페페와 호흡을 맞춰서 같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궈낸 게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때 피케는 좀 폼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페페가 충분히 피케는 밀어낼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로 가보죠. 일단 한 명은 확실합니다. 그 팀 팬들이 아니어도 이 선수가 한 번도 선정이 안 된 거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바로 부스케츠입니다. 부스케츠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르셀로나 세월간이의 밸런스 그리고 수비 역할 꾸준히 일 다 해주는 선수였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왜 못 받았을까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부스케츠는 그냥 커리어 수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저는 카세미르로 정했습니다. 레알의 챔스 3연패 하는데 정말 큰 일조를 했죠. 바르셀로나에는 세월간이가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에는 크카무가 있죠. 하지만 뭔가 크로스 모드리치에 비해 좀 인기가 없었나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스케츠랑 마찬가지로 구준이라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네요. 마지막 한 자리입니다. 이 형님도 왜 못 받았을까요? 바로 바스티안 슈반슈타이거입니다. 슈반슈타이거는 13년과 14년도에 못 뽑힌 걸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13년도에는 미네네 트래블, 그리고 14년도에는 독일의 월드컵 우승. 그런데도 못 받은 선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슈반슈타이거입니다.
반대로 미넨에게 7대 0으로 대참사 당하고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까지 했는데도 사비와 이니에스타는 뽑혔죠. 뭐 이 두 선수가 실력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슈반슈타이거가 그때 당시는 이 두 선수보다는 커리어 같은 면에서는 더 우위였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슈반슈타이거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공격진입니다. 일단 공격진은 2007년부터 메시와 날강두가 2019년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두 명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2018년까지는 이 둘은 이 월드베스트에 뽑히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엔 좀 있었죠. 뭐 어찌됐든 이 둘을 밀어낼 만한 인재가 있냐라는 게 문제인데 솔직히 있었습니다. 일단 오른쪽은 리버풀의 살라입니다. 살라 역시 논쟁이 좀 있었죠. 2018년 살라는 피파 올해 선수당 후보 3위까지 들었는데 18년 월드베스트 확정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18년도 살라는 진짜 미친 활약이었죠. 리버풀 패는 아니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의외이기도 했고요. 왼쪽 공격수는 풀백도 그렇고 유독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사디오 마네, 그리고 또 월드컵 한정으로 보면은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한 번도 뽑히지 않은 것도 좀 아쉽습니다. 바로 토마스 밀러입니다. 10년도와 14년도 월드컵 한정으로만 보면 안 뽑히는 것은 진짜 주작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 정도로 월드컵에서만큼은 그 어느 선수보다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미넨의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죠.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침투 능력을 보여줘서 바르셀로나를 진짜 침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줬죠. 마지막 스트라이커 자리입니다. 호돈신도 못 들어갔던 자리네요. 그만큼 빡센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디에고 밀리토와 레반도프스키로 일단 후보는 압축을 시켰는데 일단 밀리토는 0910 시즌 인테르 트래블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리그 득점 2위, 세리에 올해의 선수 및 세리에 올해의 외국인 선수, 챔스에서는 득점 4위, 우에파 올해의 클럽 축구 선수로까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2010년에 선정될만 했지만 곧바로 1012 시즌에 추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 월배에는 이 자리에는 다비드 비아가 뽑히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현재 9번 스트라이커 선수 중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바로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진짜 정통 스트라이커의 계보로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뭐 임팩트 있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줬죠. 9분 5골, 그리고 도르트문트 시절 때 레알 상대로 4골 등등 패배 표정으로 설명이 되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솔직히 좀 뽑힐만 했는데 호날두가 중앙 공격수로 오게 되면서 아쉽게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2019년에 논란이 되었던 자리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일단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커의 교과서라 불릴 만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월드베스트 11은 한 해를 통틀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꾸준했던 레반도프스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11이 만들어졌네요. 뭐 이번 영상을 좀 만들면서 간만에 예전 축구 영상들 보니까 좀 많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빨리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빨리 축구도 좀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11은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